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예를 들자면, 이제 사례를 통해서 보자면, 이게 이제 아파트인데, 아파트죠? 그 다음에 이제 지분 경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 경매이긴 한데, 17.87분에서 4.47이 나왔죠? 자, 그러면, 보시면, 좀 내려볼게요. 여기 나와 있네요. 전체 지분 중에 8분의 2 매각, 그리고 건물, 토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여기 10층이라고 해요. 10층 뭐 1호, 101호, 100, 1001호라고 해요. 1001호가 이제 경매로 나왔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두 부부가 소유하고 있어요. 같이 지분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백씨라는 성을 가진 백씨 사장님과 오씨라는 성을 가진 오씨 사모님이 두 부부인데 같이 이제 지분을 갖고 있다가 이제 백시아이 씨 이 분이 이제 사업이 좀 잘 안 돼서 이게 이제 경매로 넘어온 사건이죠. 그러면 자, 이 오씨 아줌마는 만약에 이걸 이제 뭐 다른 사람이 뭐 제 3자 갑이라는 사람이 낙찰 받아서 같은 지분권자가 된다면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죠? 뭐 자기 부부는 상관없지만 다른 이제 뭐 갑돌이가 이걸 낙찰 받아가지고 뭐 같은 지분권자가 이제 오 여사하고 같이 오씨 여사하고 같이 지분권자가 된다면 서로 이제 불편한 관계가 되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또다시 경매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복잡한 거 아니면 또 이제 이런 그 상대 지분권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오씨 아줌 이제 백씨 사장님이 물건이 경매를 나왔다 하더라도 오씨 사모님은 어 내가 공유자니까 내가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것은 단 1회밖에 허용이 안 됩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헷갈리시겠지만 자, 맨 밑으로 내려볼게요. 맨 밑으로 내려보면 코멘트가 돼 있을 겁니다. 아, 여기 있네요. 보시면 주의사항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제한 있음 했잖아요. 그렇죠? 공유자 우선 신고 제한 있음.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한 공유자는 당해 매각 기일 종결까지 보증금을 제공하여 하며 매수 신청 권리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기 기일부터는 우선 매수권이 없음. 뭐 이게 여러분들 경매를 처음 하신 분들은 이게 뭔 소리지? 무슨 뭐 희한한 소리네?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 지분이죠. 백씨 사장님 지분하고 오씨 아줌마 어떤 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백씨 사장님 지분이 경매에 나왔는데 이제 이게 만약에 10억이라고 그래요. 10억. 10억인데 이제 5억씩 아닙니까? 그럼 이제 백씨 사장님 지분이 경매가 5억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5억 다음에 뭐 이제 3억 떨어지고 뭐 2억 떨어지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누군가는 만약에 3억의 낙찰을 받았어요. 3억의 낙찰을 받았는데 이때 이 오씨 사모님이 법원에 가서 3억의 낙찰 받은 사람한테 이제 선고를 해줘요. 이제 그 재판장님이 뭐 공유자 있습니까라고 선고를 해주면 오씨 사모님이 제가 공유자입니다. 제가 낙찰 받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증금을 같이 동봉해서 이 사람이 낙찰 받은 걸 뺏는 거죠. 어떻게 보면 뺏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설명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낙찰 받은 걸 공유자가 뺏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한데요. 이걸 한번 교재를 통해서 쉽게 설명해 볼게요. 교재가 이게 아마 42페이지일 거예요. 42페이지인데 한번 볼게요. 42페이지에 제가 좀 그림으로 좀 설명해 놨어요. 좀 알기 쉽게. 알기 쉽게 그림을 설명해 놨는데 여기 있네요. 아까 경매 물건지에서 보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제한 있음 있잖아요. 그죠? 공유자인 오씨 아줌마가 우선 매수 신청을 한 경우 공유자는 당해 매각 기일 종결까지 보증금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이 쭉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3,700에 낙찰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상대편 공유자가 이제 뭐 갑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오씨 아줌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씨 아줌마가 이 사람이 낙찰 받은 걸 이거 제가 공유자 우선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손들고 법정에 나가면 이것을 다시 이제 오 여사님 건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단지 오 여사님도 이 2,900이라는 입찰 보증금, 290만 원이라는 입찰 보증금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뭐 남들이 낙찰 받은 걸 이 공유자는 내가 우선해서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교재를 보면 설명드릴게요.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을 신청하면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면 1회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이게 5억짜리가 1차 매각 기일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2차 매각 기일, 3차 매각 기일, 뭐 4차 매각 기일 쭉 잡히잖아요. 계속 유찰이 된다고 했을 때 유찰 된다고 했을 때 아무리 봐도 아까 그 오 여사님이 1차 매각 기일에 이게 낙찰이 될 것 같아. 10억짜리인데 5억이잖아요. 5억이 낙찰이 될 것 같아. 그러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서를 제출해요, 법원에. 법원에 제출하면 이 사람이 만약에 낙찰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1차 기획에 5억이 낙찰이 되면 그냥 이분이 오 여사님이 가져가는 거고 만약에 유찰이 돼서 2차 매각 기일까지 갔다. 그러면 이 오 여사님은 이때 다시 공유자 우선 매수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냐?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조용히 1차 매각 기일에 법원에 가세요. 그냥 법원에 조용히 가셔서 기다리고 있다가 누군가 낙찰을 받으면 제가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하겠습니다. 손 들고 만약에 유찰되면 그냥 같이 조용히 나오세요. 다음에 또 2차 매각 기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3억에까지 떨어졌어. 그럼 누가 예를 들어서 이걸 뭐 3억 5천에 받아갔어요. 그러면 이제 집행관님이 이제 장관님이 그럴 거 아닙니까? 뭐 공유자 있으십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실 분 계세요라고 손 드세요라고 하면 이때 오 여사님이 그러면 이거 제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3억 5천에 받은 걸 뺏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공유자가 이게 바로 공유자 우선 매수 제도라는 건데 신청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커요. 신청을 하게 되면 1차 매각기일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이때밖에 만약에 이게 유찰된다 그러면 이때는 못 하는 거고 만약에 이때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모르게 법원 가세요. 같이 그냥 방청객석에 앉아 있다가 이분이 낙찰을 받으면 손들고 내가 공유자 우선 매수 하겠습니다라고 손들든지 아니면 이것도 유찰된다 그러면 조용히 가서 나오세요. 같이 나오셔가지고 2차 매각기일 날 법정에 가셔가지고 또 조용히 앉아 있다가 누군가가 낙찰을 딱 받으면 그때 제가 오 여사인데 이걸 제가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하겠습니다. 신청하겠습니다라고 딱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미리 하냐 아니면 하지 않느냐 그 차이거든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미리 하면 상대편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리가 없으니까 자기가 쉽게 낙찰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장단점이 있어 이것도요. 깊이 들어가면 장단점이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공유자 매수는 우선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법원에 몰래라고 해서 좀 그런데요. 조용히 이 오 여사님처럼 가서 그냥 손들면 돼요. 손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유자 매수 신청을 미리 하느냐 아니면 하지 않느냐 이 장단점이 서로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행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피박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안 했어. 이때 안 하다가 이제 이것도 유찰돼서 다행히 유찰돼가지고 이제 2차 기일로 넘어갔어. 그런데 이때 오 여사님이 이게 이제 5억인데 5억부터 시작했는데 5억 뭐 3억 정확한 건 수치는 나중에 계산해 드릴게요. 하면 2억 떨어졌어. 근데 이제 이때 오 여사님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운 좋게도 유찰되고 다음에 2차 기일이 잡혀서 2차 기일 날 이제 매각이 시작됩니다. 매각이 시작되는데 자 이때 이제 오 여사님이 이때는 매각될 거야 해서 덜렁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해버려. 그죠? 이때 공유자 우선 신청을 해버려.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이 5억짜리 물건을 만약에 6억 7억 썼어. 그럼 오 여사님은 보증금 날리는 경우가 될 수 있겠죠. 그죠? 보증금을 날리잖아요. 입찰 보증금 10%를 넣었으니까. 그죠?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날리잖아요. 그래서 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안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판단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난 다음에 판단하시는 게 옳은 걸로 사료됩니다. 자, 오늘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주의할 점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은 단 1회밖에 안 된다. 단 1회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지 말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지 말고 조용히 법정에 가서 앉아 있다가 손들면 되고 장단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